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색하였습니다. 고급 오피스텔 루첼은 팰리스의 로비는 늘 적당한 온도와 은은한 조명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공간의 한켠에는 정갈한 유니폼을 갖춰 입은 백발의 경비원 김민석 할아버지가 자리하고 있었죠. 74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늘 맑았습니다. 이른 봄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까지 김할아버지는 그 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살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강 괜찮으세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60대 주민 박 사장이 로비를 지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는 건강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박 사장님은 오늘도 운동 다녀오시네요. 참 부지런하십니다. 경비원이라고 해서 딱딱하거나 사무적이지 않았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정중한 태도,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는 주민들이 김할아버지를 단순한 경비원 이상으로 존중하게 만들었죠. 김할아버지는 일반적인 경비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니폼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는 명품 시계, 가끔 영어와 불어가 섞인 세련된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단정한 매너는 어딘가 품이 있는 신사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 받으세요. 제가 유치원에서 만들었어요. 5살 서연이가 종이로 만든 꽃을 내밀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와, 서연이가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어주다니. 할아버지가 정말 기쁘구나. 고맙다, 우리 서연아. 김할아버지는 그 종이꽃을 소중히 경비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웃으며 엄마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그렇게 김할아버지의 일상은 주민들과의 소소한 대화와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건물의 모든 주민을 이름으로 기억했고 그들의 일상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주민이 며칠간 보이지 않으면 살짝 걱정하기도 했죠. 김 선생님, 내일 택배가 올 예정인데 제가 출장 가는 날이라서요. 혹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 교수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제가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그 과정에서 소소한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에게 이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 그의 노년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었죠. 그날 오후 로비로 들어오는 젊은 부부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여자는 그보다 조금 어려 보였습니다. 둘 다 세련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신가요? 김할아버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목례를 했지만 여자는 김할아버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오늘부터 1512호에 살게 됐습니다. 이삿짐은 어디로 들어가면 되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들을 화물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하며 이사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죠. 이사 잘 마치시고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김할아버지의 인사에 남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지만 여자는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주민이 루첼은 팰리스에 입주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들이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때의 김할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1512호의 젊은 부부는 주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재훈 씨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아내 서지연 씨는 전직 모델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려한 외모와 값비싼 명품으로 시선을 끌었죠. 저번에 그 여자분 주차장에서 다른 차랑 약간 긁혔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경비원분들한테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커피를 들고 오피스텔을 나서던 20대 여성 주민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첼은 팰리스는 조용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지연 씨에 관한 이야기만큼은 주민들 사이에 슬그머니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경비원으로서 모든 주민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지연 씨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 다른 주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김할아버지가 로비 한쪽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지연 씨가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다소 서둘러 보였습니다. 여기 경비원. 서지연 씨가 김할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애가 이번에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일이 많아서 말이에요. 혹시 애 등하교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딱 한 달만이라도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요구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74세 나이로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경비원은 건물의 안전과 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서지연 씨는 김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냥 애 손잡고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기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김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경비원에게는 정해진 업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픽업 서비스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집니다. 아이 돌봄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지연 씨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요? 정 그렇게 나오시겠다면 할 수 없죠. 여기 경비원들 다 이렇게 불친절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퉁명스럽게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화분 관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주민들 중에는 경비원의 역할을 오해하고 개인적인 심부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중한 설명에 이해해 주었죠. 서지연 씨의 요청이 있고 이틀 후 김할아버지는 로비에서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엘리베이터에서 서지연 씨가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귀여운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할아버지다. 아이가 김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지연 씨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김할아버지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김할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김할아버지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었을까요?
김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서지연 씨와 아이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로도 서지연 씨는 거의 매일 아침 아이를 데리고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김할아버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김할아버지는 그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전문가답게 항상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주민들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정중함으로 인사를 건넸고 서지연 씨가 응답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척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주민들을 위해 로비 입구에 우산을 몇 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때 서지연 씨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를 데리고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둘 다 비에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추워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지연 씨는 아이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경비원이 우산도 안 갖다 주고 도대체 월급은 뭐하러 받는 거야? 그 말이 김할아버지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지연 씨와 아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로비의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74세 나이에 이런 무례함을 참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한 법이죠. 하지만 김할아버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인내심이 곧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김할아버지의 마음속엔 작은 구름이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어제 서지연 씨의 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평소처럼 7시 정각에 경비실에 도착해 유니폼을 갖춰 입고 로비를 정돈했습니다. 작은 불쾌함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김할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침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박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네, 박 사장님.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조깅하시기 좋았겠네요. 그러게요. 아, 그런데 김 선생님, 요즘 그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 말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부인이. 김할아버지는 손을 살짝 들어 박 사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사장님. 모든 주민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박 사장은 김할아버지의 태도에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각자의 길로 갈 무렵 엘리베이터에서 서지연 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이는 귀여운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고 서지연 씨는 화려한 원피스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서지연 씨는 여전히 그를 무시한 채 지나갔습니다. 그녀와 아이는 로비를 빠져나가 택시를 탔고 김할아버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김할아버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로비로 들어오는 서지연 씨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함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김할아버지는 그저 자리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김할아버지가 로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지연 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듯했고 손에는 작은 종이 공작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를 지나가려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김할아버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유치원에서 만든 거예요. 보세요. 아이는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종이로 만든 작은 꽃을 내밀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 순간 무척 당황했지만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와, 정말 예쁘구나. 내가 직접 만들었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서지연 씨가 빠르게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뭐라고 했어? 낯선 사람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지. 김할아버지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건물 경비원으로서 매일 보는 사람인데 낯선 사람이라니요. 하지만 그는 표정을 관리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건물의 경비원이고 민준이와도 매일 인사하는 사이입니다. 낯선 사람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군요. 서지연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김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경비원이면 경비원 일이나 하세요. 우리 아이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돌려 김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74세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문가였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할아버지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비로 서지연 씨의 남편인 정재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김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512호 사는 정재훈입니다. 김할아버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재훈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내가 죄송합니다. 아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김할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바쁘고 힘든 시기를 겪기 마련이죠. 정재훈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재훈 씨는 좋은 사람 같은데 왜 그런 아내를 만났을까? 그리고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김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은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쯤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지연 씨가 민준이와 함께 내려왔는데 그녀의 표정이 무척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경비원. 서지연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로비에는 다른 주민들도 몇 명 있었고 모두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지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지연 씨는 김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그의 가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양심이 없네요. 내가 애 좀 봐달라고 했더니 거절하더니 이제는 내 애한테 말도 걸고 당신 같은 경비원 주제에 애 좀 봐달라니까 에어컨 바람이나 쐬면서 앉아 있어요? 김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서지연 씨,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아이를 돌봐달라는 것은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입니다. 서지연 씨는 더욱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내가 무슨 말 못할 짓이라도 했나? 나 이거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을 거예요. 당신 같은 건방진 경비원은 필요 없다고. 로비에 있던 주민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려보지 않는 척했고 다른 몇몇은 서지연 씨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서지연 씨는 여전히 화를 내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관리소장님한테요? 해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면 당신이 더 곤란해질 텐데. 김할아버지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자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한 경비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루첼은 팰리스 로비로 와줄 수 있나? 응, 급한 일이야. 김할아버지의 통화가 끝나고 로비는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지연 씨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김할아버지의 달라진 태도에 약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누구 부른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지연 씨가 비웃듯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경비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김할아버지의 짧은 대답에 서지연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경비원이 감히. 로비에 있던 주민들 중 일부는 불편한 상황을 피해 자리를 떠났고 일부는 호기심에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지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경비실에서 다른 경비원 한 명이 나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선배님, 제가 처리할까요? 젊은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네.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야. 서지연 씨는 이 모든 상황이 우스운 듯 비웃었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당신들 모두 월급은 우리 같은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받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한테 무례하게 굴어요? 그 순간 로비 입구로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총 6명이었고 모두 단정한 외모와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비로 들어오자마자 김할아버지를 발견하고 일제히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급하게 부르셔서 바로 왔습니다. 서지연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김할아버지와 검은 정장의 남성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김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경비원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갑자기 더욱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와 눈빛은 분명 평범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석입니다. KM그룹 회장이자 이 루첼은 팰리스를 포함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오피스텔 130채의 소유주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서지연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민준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서지연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정장의 남성 중 한 명이
태블릿을 들고 김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1512호 계약자 정보입니다. 정재훈, 서지연 부부가 3개월 전 계약했고 이번 달이 첫 입주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태블릿을 받아 간략하게 정보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게. 서지연 씨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이라도 해주세요. 정말 당신이 건물주라고요? 그럼 왜 경비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서지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은퇴 후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내가 지은 건물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내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나를 그저 친절한 경비원으로 알고 있어도 서로 존중하며 지냈죠. 김할아버지의 말에 로비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평소 김 할아버지에게 느꼈던 특별한 분위기가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서지연 씨는 점점 더 창백해져 가는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계약을 해지한다는 겁니까? 그건 부당해요. 법적으로도. 김할아버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제 건물의 모든 계약서에는 건물 내 다른 주민이나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무례한 행동이 확인될 경우 건물주의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성 중 다른 한 명이 다가와 서류 한 장을 서지연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이주 기간은 일주일이 주어집니다. 보증금은 계약에 따라 정산하여 반환됩니다. 서지연 씨는 손을 떨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죠? 이제 막 이사 왔는데. 김할아버지는 감정 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로비 입구로 정재훈 씨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고 회사에서 달려온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연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정재훈 씨는 로비의 이상한 분위기와 검은 정장의 남성들, 그리고 창백한 표정의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서지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어. 정재훈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김할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선생님?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준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경비원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죠. 정재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사실이야? 서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정재훈 씨는 깊은 숨을 내쉬고 김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실례를 했네요. 하지만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는 이제 막 이사했고 민준이의 유치원도 이 근처로 옮겼습니다. 김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는 잠시 민준이를 바라보았고 아이의 불안한 눈빛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미안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지연 씨를 바라보았고 서지연 씨는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갑자기 주저앉아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서지연 씨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교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절망에 빠진 한 여성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정장의 남성들은 김할아버지의 지시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주민들은 이 극적인 상황에 대해 작게 속삭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루첼은 팰리스의 로비는 권력의 역전과 교훈이 교차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로비의 정막은 민준이의 작은 울음소리로 깨졌습니다.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벌어진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씨는 무릎을 꿇은 채 민준이를 안고 있었고 정재훈 씨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김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아내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정재훈 씨의 간절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이제 김할아버지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회장이자 건물주임을 완전히 인식한 듯 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정재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김할아버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재훈 씨,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는요. 김할아버지의 말에 서지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김할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연 씨, 당신은 지금 쫓겨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겁니다. 진정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군요. 그의 말에 서지연 씨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김 선생님, 아니, 김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복수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 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주일 내로 퇴거해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김할아버지는 검은 정장의 남성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해한다는 듯이 다시 한번 90도로 인사한 후 한 명만 남기고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한 명은 정재훈 씨에게 다가가 추가적인 퇴거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경비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와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민준이의 외침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는 김할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올려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질문에 김할아버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민준아, 이건 어른들의 일이란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야. 그럼 엄마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화났어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 앞에서 그의 단호함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항상 웃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우리 이사 가면 할아버지 못 보는 거예요? 민준이의 말에 김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그때 서지연 씨가 다가와 민준이를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할아버지 귀찮게 하면 안 돼. 서지연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공손했습니다. 그녀는 김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민준이의 행동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무례함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비의 다른 주민들은 여전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60대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김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 김 회장님. 제가 이 부부를 오래 본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회장님다운 결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박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김할아버지는 그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무례함이었죠. 그렇다 해도 회장님께서는 항상 관용을 중요시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김 회장님은 타인의 실수를 용서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순수한 눈빛과 서지연 씨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정재훈 씨와 서지연 씨의 표정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재훈 씨는 서지연 씨와 민준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조금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은 검은 정장의 남성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결정을 재고하시더라도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회장님은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시지만 원칙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하신 분입니다. 정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로비에는 다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들의 마음속에는 김할아버지의 정체와 오늘 벌어진 일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경비실에서 김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또한 진정한 반성과 변화의 가능성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경비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교훈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용서와 이해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김할아버지는 그 별들 사이에서 자신의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체른 팰리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7시 정각에 출근하여 유니폼을 정돈하고 로비를 점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침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박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이제 김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중을 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오늘도 일찍 운동하셨네요.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결정은 내리셨습니까? 김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박 사장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로비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주민들이 출근을 위해 오가고 택배 기사들이 물건을 배달하고 그렇게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의 눈빛에는 김할아버지를 향한 새로운 존경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는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시 무렵 김할아버지가 로비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재훈 씨가 내려왔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다소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김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김할아버지는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정재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정재훈 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가족의 마음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봉투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정재훈 씨, 저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재훈 씨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돈이 아닙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는 김할아버지, 정재훈 씨, 서지연 씨, 그리고 민준이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위에는 서툰 글씨로 우리 모두 친구가 되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림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그린 건가요? 네, 어젯밤에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정재훈 씨는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지연 씨가 직접 쓴 사과 편지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김 회장님께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행동을 했는지 이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제 일이 있고 나서 밤새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엇이 저를 그렇게 오만하게 만들었는지, 저는 사람의 가치를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회장님의 결정이 어떻든 저는 이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할아버지는 편지를 다 읽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재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감정적인 것은 아닌지,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정재훈 씨는 긴장된 표정으로 김할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이의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그의 흥분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지연 씨가 직접 와서 저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건물의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다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겁니다. 정재훈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연이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곧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는 김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민준이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약 30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정재훈 씨와 서지연 씨, 그리고 민준이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서지연 씨는 평소의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준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김할아버지에게 다가왔을 때 서지연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행동이 얼마나 무례하고 잘못된 것인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지연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죠. 서지연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직업이나 외모가 아닌 인격으로 대하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본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약 해지는 철회하겠습니다. 그 말에 서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민준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김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그림 봤어요?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봤단다. 정말 예쁜 그림이더구나. 할아버지가 아주 소중히 간직할게. 민준이는 기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사 안 가요? 그래, 이사 안 가도 된단다. 민준이는 기쁨에 겨워 뛰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정재훈 씨와 서지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과거는 잊고 앞으로 좋은 이웃으로 지내기로 합시다. 부부는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떠나기 전에 김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고 김할아버지도 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김할아버지는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그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단순하지만 진실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친구가 되어요. 그 말은 어쩌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김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엄격함보다 관용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고 그것은 그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루첼은 팰리스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로비에서 주민들을 맞이했지만 이제 모든 주민들은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김할아버지를 예전과 같이 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박 사장이 로비를 지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사장님도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건강관리 정말 잘하십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건물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입자였지만 그들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오전 10시 엘리베이터에서 서지연 씨가 민준이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민준이는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고 서지연 씨는 평소보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비를 지나갈 때 서지연 씨는 김할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서지연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준이 유치원 잘 다녀오고. 민준이는 활짝 웃으며 김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들이 로비를 나선 후 김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지연 씨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보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할아버지는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재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양손에 포장된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혹시 점심 드셨나요? 제가 근처 유명한 한식당에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정재훈 씨.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정재훈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건 내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드시겠습니까? 조금 많이 시켰거든요. 김할아버지는 정재훈 씨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먹겠습니다. 앉으세요, 정재훈 씨. 두 사람은 경비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재훈 씨가 가져온 도시락은 정갈한 한식으로 맛있는 향이 경비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선생님, 사실 지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식사를 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재훈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본 후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죠. 정재훈 씨와 서지연 씨가 그 노력을 보여주셨기에 기회를 드린 겁니다. 정재훈 씨는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외모나 직업, 지위로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도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정재훈 씨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희 가족이 더 나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정재훈 씨가 떠난 후 김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서지연 씨가 민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온 그들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준이는 뛰어오지 않고 천천히 걸어왔고 서지연 씨의 표정도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서지연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김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평소에 밝은 미소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김할아버지는 즉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민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저를 놀렸어요. 제가 경비원 할아버지랑 친하다고 놀렸어요. 김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지연 씨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내가 아는 어른 발표를 했는데 민준이가 김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경비원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민준이를 놀렸다고 해요. 김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이미 직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민준아, 그 친구들이 틀렸단다. 모든 직업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야. 경비원도, 의사도, 선생님도, 청소부도 모두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지. 민준이는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정말은 부자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민준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내일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께 말씀드려. 내가 직접 민준이 유치원에 찾아가서 직업의 가치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구나. 괜찮을까?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우리 유치원에 오실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허락하신다면 말이야. 서지연 씨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내일 유치원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내일 멋진 이야기를 들려줄게. 기대하고 있으렴. 민준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김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서지연 씨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고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들이 떠난 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은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일깨워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직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 그것은 김할아버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할아버지는 유치원에서 할 이야기를 준비하며 늦은 시간까지 경비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민준이의 유치원을 방문하는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비원 유니폼 대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이었지만 여전히 그의 품위를 잘 나타내는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장을 입으셨네요, 김 선생님. 아침 근무를 시작한 젊은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너가 오전 근무를 맡아줄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걱정 마세요, 선배님. 김할아버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로비로 향했습니다.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유치원 방문은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김할아버지는 정재훈 씨와 서지연 씨, 그리고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김할아버지의 정장 차림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와, 할아버지, 멋있어요.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준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차려입었단다. 서지연 씨와 정재훈 씨도 김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모습만 보다가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을 보니 더욱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 서지연 씨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직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니 기쁜 일이네요. 네 사람은 함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김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김할아버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하자 민준이의 담임 선생님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김 선생님이시죠? 오늘 특별 수업을 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할아버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교실로 들어가자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김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김할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내가 어제 이야기했던 할아버지야.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시지만 사실은 건물주이신 김할아버지야.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어제 민준이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몇몇 아이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김할아버지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김민석 선생님이세요. 민준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큰 회사의 회장님이시라고 해요. 오늘은 직업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김할아버지는 천천히 아이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나는 김민석이라고 해요. 민준이가 사는 루첼은 팰리스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건물의 주인이기도 해요. 아이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비원 일을 해요?
부자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사실 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란다. 그는 천천히 교실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요리사, 경찰관, 청소부, 경비원. 모든 직업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직업은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의사가 경비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이 질문에 특히 주의 깊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렴. 만약 경비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건물은 안전하지 않을 거고 주민들은 불안해할 거야. 청소부가 없다면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불편할 거야. 모든 직업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단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김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큰 회사의 회장으로 일하다가 은퇴했어. 그리고 나서 경비원으로 일하기로 했지.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좋았거든. 직업은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야. 민준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김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그를 놀렸던 아이들은 이제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은 김할아버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경비원의 일과가 궁금하다고 했고 또 어떤 아이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유치원을 나서며 민준이는 김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친구들이 이제 저를 안 놀릴 거예요.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민준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친구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야. 약속할 수 있겠니? 민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서지연 씨와 정재훈 씨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민준이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주셨어요. 김할아버지는 손을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루첼은 팰리스로 돌아오는 길, 김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그에게도 특별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과 질문들, 그리고 그들에게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보람.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김할아버지는 다시 경비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장은 멋있었지만 이 유니폼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민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김할아버지에게 더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루첼은 팰리스의 모든 주민들은 이제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비원으로서 존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겸손함과 일에 대한 자세 때문에 더욱 존경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가고 김할아버지는 조용한 로비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도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늘 하루 만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눈빛에서 본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는 민준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친구가 되어요라고 쓰인 그 그림은 김할아버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직업이나 지위,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중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 김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운아로구나. 이 나이에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으니.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에게 작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경비원으로서 그리고 루체른 팰리스의 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별들은 그의 다짐을 듣고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루체른 팰리스의 밤은 깊어갔고 모든 주민들은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로서